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요. 1차 인명수색 결과 화재 당시 근무하던 69명 가운데 5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8명 중에서 중상 1명, 경상 7명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밀 조사를 통해서 화재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 날을 임시 공휴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요일인 8월 15일 광복절에 이어서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정부는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국민들의 피로회복뿐만 아니라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70대 남성이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와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던 한 여성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호련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70대 남성은 덕분에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울산소방본부는 이 여성이 간호사라는 직업과 20대로 추정되는 나이라는 것 말고는 아는 것이 없어서 감사 인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현재 이 간호사를 수소문 중이라고 그러는데 간호사 본인 혹은 아시는 분들은 울산소방본부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입니다. 대서인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고요. 또 곳곳에는 비 예보도 나와 있어서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일부 경기 또 강원 내륙은요. 오늘 한낮 기온이 33도 내외까지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시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기온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3도, 한낮 기온은 23도에서 33도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 많은 초대 손님들이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분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행복한 아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침에 나왔는데요. 왕자, 황제 이런 수식어가 붙는 가수입니다. 트로트계의 그야말로 아이돌급 팬덤을 몰고 다니는 그런 분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로트 왕자 가수 신유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재 맞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정말 신유 씨 이렇게 약속을 지키러 나와주셨는데요. 네, 우선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디 여기 3번 보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약속을 또 지키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행복하고요. 오늘 행복한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약속은 지키셨지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기 만만치 않으셨을 거예요. 예, 좀 많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네요. 예. 상쾌한 아침. 예. 그래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신유 씨 지원 사격을 위해서 스페셜 MC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수 소유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드러운 남자 소유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드러워. 네. 그래요. 신유 씨는 뭐 계속 바쁘죠? 네, 아니 요즘에 뭐 그렇게 많이 바쁘진 않고요. 네. 방송을 좀 이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제 바쁘기
지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가수들은 쉬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앨범 준비하고 노래 연습하고 막 그러는 그쵸. 거죠. 맞아요. 지금 네. 이제 또 신곡도 준비 중이라서 그렇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요. 네. 아마 가을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예. 유찬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뭐 방송 활동 열심히 하면서 네. 시청자들도 만나 뵙고 네. 또 신유 형 또 가는 길 뒤를 또 묵묵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유찬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신유 씨 지원 사격을 하겠다고 네. 창원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또 제가 네. 오늘 차원에서도 왔고요. 네. 제가 또 모 방송에서 또 통편집을 좀 당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녹화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네. 그 지역을 이제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수를 좀 고민을 하다가 잠깐 떠나 있다가 네.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니 통편집을 당한 건 뭐예요? 그 아예 편집을 당했어요. 그 프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지를 못해서 그래요? 네, 좀 아쉬웠죠. 예.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네. 고민하는 김에 이제 내려간 거죠. 고민을 하는 중이고요, 아직도. 근데 또 오늘은 올라온 거죠, 신유 씨를 그럼요. 위해서. 근데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유찬이는 또 후배이기도 하고 뭔가 유찬이랑 저랑은 좀 약간 비슷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많이 가는 동생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데뷔할 때부터 같이 또 활동을 했었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친해지는 계기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네, 우연히 또 행사장에서 이렇게 뵀었는데 네. 형님이 이제 먼저 이렇게 다가와 주셨어요. 네. 제가 후배니까 네. 저는 깍듯하게 이제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형님이 먼저 다가와 주셔서 제가 이제 조금 편하게 형 이러면서 이제 좀 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만나면 뭐예요? 주로. 저희 그냥 밥 먹어요. 밥 먹고 밥 수다 떨고. 네. 네, 그리고 뭐 술 술은? 마시고. 술은 안 마셔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유찬이가 네, 술을 제가 술을 잘 별로 못해요. 못하고 저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네, 노래방 간 적은 있습니다. 맞아요. 예. 노래방 가요? 네. 예전에 한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가수 두 분이, 그리고 쟁쟁한 가수 두 분이 노래방 가면 도대체 어떤 노래를 할까요? 자기 좋아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트로트는 하나도 안 하고 그래요? 뭐 발라드나 뭐 오. 댄스나 뭐 이런 것들 신나는 노래들 좀 위주로 네, 좀 했었던 색다른. 기억이 납니다. 가수들이 노래방 가서 본인 노래 했는데 90점도 안 나오고 이러면 좀 민망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설마요. 네. 자기 노래 하면 안 나와요. 맞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희한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지? 글쎄요, 그 노래방 기계로 자기 노래를 하면 점수가 좀 낮게. 85점 이상은 나온 적이 거진 그래요. 없습니다. 네. 그건 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악을 좀 소위 얘기해서 써야 이게 그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박자도 정확하게 좀 노래방 기계는 네. 맞아야 되고 네. 어느 정도의 성량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점수가 좀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따로 있나 봐요. 노래방 점수가 그렇구나. 채점 기준이. 네. 가수들도 노래방 가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신유 씨 같은 네. 경우는 이명웅 씨와 함께 노래 뒤에 불러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이명웅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영광이었다고. 신유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좋죠. 너무 좋고 후배랑 그런 무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저도 추억이었고 고마웠습니다. 네. 이민우 씨가 방송에서 자주 얘기하더라고요. 내 롤 모델은 신유 선배다. 맞아요. 네네. 참 이제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좀 낯뜨겁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좋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참 열심히 해왔구나라는 그런 훈장을 주는 듯한 그런 그래요. 말인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뻐하는 후배이자 동생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유찬 씨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유찬이는 좀 남달라요. 네, 유찬이는 뭐 후배, 뭐 그런 좀 형식적인 딱딱한 그런 말이 좀 안 어울리는 동생이고 네. 좀 유찬이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막 이렇게 좀 시려요. 유찬이 생각하고 그런 막 마음이 절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이 막 가는 그런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후배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그 진짜 이렇게 친형제 같은 그런 사연, 예, 애틋함도 예, 있고 예, 애틋함. 잘 되면 너무 같이 기쁘고 잘 안 되면 뭐 또 애틋하고 맞아요. 격려해주고 이런 관계예요. 예, 예. 네. 그런 동생이에요. 네. 이명웅 씨가 또 자신의 개인 채널에서 네, 네. 유찬 씨, 신유 씨 노래 시계바늘인가요? 맞아. 예, 예. 예, 그거에서 뭐 100만 이상 막 나오고 이랬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뭐 네. 유찬이가 네. 유찬이래. 네. 영웅 씨가. 예, 영웅이가 네. 제 노래를 네. 많이 이렇게 뭐 시계바늘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래들도 많이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좋아해줘가지고 네. 제가 볼 땐 영웅이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저는 요새 후배들 덕을 톡톡히 보고 있어요. 장난입니다. 네. 아니 지금 뭐 이명웅 씨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유찬 씨도 그렇고 이 후배들이 롤 모델로 삼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남자 가수라고 하면 신유 형을 롤모델로 생각을 안 하는 가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노래도 노래뿐만 아니라 이 감정 전달이 진짜 제가 뭐 이렇게 보태는 게 아니고 네. 따라오는 가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디테일하고 네. 디테일하고. 네. 야. 최고죠. 네.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또 후배한테 덕담 한 말씀 해주셔야 돼요. 뭐지? 남자끼리. 굉장히 낯뜨거운 방송이네요. 네, 아니 뭐 진심입니다. 네, 너무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맙고 네.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어깨가 좀 많이 무거워지는 것 네. 같기도 하고 또 유찬이도 제가 잘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는 그게 갑자기 궁금해요. 낯뜨거워요. 남자끼리, 네. 네. 아니, 정말 많은 후배들이 신유 씨를 롤모델로 꼽는데, 그럼 반대로, 신유 씨도 롤모델이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패티김 선생님 굉장히 그래요? 네, 좋아하고 존경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냥 노래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인품과 그다음에 네. 그 가수로서의 그 자기 관리, 네. 이 철저한 이 목 관리라든지 프로페셔널한 그런 면모가 굉장히 배우고 싶은 그런 그렇군요. 게 있어요. 네.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못 뵀어요. 한 번도 못 뵈서 저한테는 진짜 별이죠. 네. 한번 만나뵈면 참 그 좋은 만남이 될 텐데. 네, 네. 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예. 자, 롤모델 얘기하면서 굉장히 낯뜨거워했는데. 그럼 한숨 돌리는 차원에서 네. 소유찬 씨 노래 하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네. 특별히 오늘 신유 형님의 곡으로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저보다 잘하면 안 돼요. 당연히 잘하진 않는데 또 다른 또 저만의 방법으로 또 꽃물이라는 노래를 꽃물, 신유 씨의 꽃물. 네. 이거 또 어떤 스타일로 또 노래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네. 원곡자 예. 앞에서 부르기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지금 긴장이 많이 예. 돼요. 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파이팅! 눈물이 멈추지 말아요. 아픔이 멈추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눈물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내 가슴에 빨강 노랑 그 눈빛에 뛰고 사랑 눈물이 어서 내게 오세요. 어서 손잡아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 곱디고운 사랑 동물이 어서 내게로 오세요 어서 손잡아 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줄게요 눈물이 남치지 말아요 아픔이 남치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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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물는 나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잘 잘 들었습니다. 아니, 신유 씨 그렇게 아빠 미소로 흐뭇하게 후배를 또 응원을 또 보내주시네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낯 뜨거운 이렇게 낯이 뜨겁죠.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잘 들었고요.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형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소유찬 씨는 부르면서 좀 긴장도 되고 이랬어요. 이게 원곡자가 뒤에 있으니까 그럼. 정말 좀 긴장이 많이 되고 예. 좀 부담이 되네요.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유 씨에 대해서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트로트는 사진 잘 내우며 나왔네. 첫 번째는요. 야, 순탄하지 않던 가수의 길입니다. 순탄하지 않았어요? 아, 축구 선수. 예. 예, 맞아요. 예. 제가 약간 어릴 때 이제 운동 선수였거든요. 예. 축구 선수를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만두게 됐고요. 언제까지 축구 선수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선수. 야, 오래 했네. 네, 오래 완전히 그냥 하셨네요. 네. 학창 시절을 축구로 그냥 아예 그랬네요. 다 보냈죠. 어. 그래서 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학창 시절 때 누려야 하는 것들을 좀 못 누리고 이제 운동만 운동하느라. 전념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축구로 잘 이제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어. 또 그게 순탄치 않더라고요. 왜? 뭐 다쳤어요? 아니요, 못해서. 에? 이게 다친 게 아니라 네.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실력이 이제 자꾸 아. 이제 자꾸 처지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이게 뭐 아파서 부상당해서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네. 그게 아니었어. 네, 솔직히 얘기하자면 조금 이제 점점 제가 밀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유소년 대표도 하고 좀 잘했었어요. 잘했었는데 제가 좀 자만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잘하니까 네. 어느 정도 잘하니까 좀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게으리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착착착 치고 올라왔던 거죠. 그때 좀 밀렸던 그 기억 때문에 점점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때는 좀 어리고 하니까 이 멘탈적으로가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지금이면은 제가 어떻게 좀 바로잡고 했을 텐데 그때 어린 나이에는 그 멘탈을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축구를 조금만 더 잘했다면 네. 우리가 신유라는 가수를 만나볼 수 없었네. 그렇죠. 축구 제가 선수로 잉글랜드에 만났죠. 가 있겠죠. 그러면 네. 그 당시에 이제 활동하시던 분 중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 같이 활동하신 분께서 계신가요? 있죠, 축구 선수? 있죠. 네. 지금 뭐 이제 저랑 한솥밥을 같이 먹었던 그런 선배님들 중에 뭐 차두리 선배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송종국 선배님도 어머, 계시고 그다음에 후배로는 조원희 선수도 있고요. 그래요? 많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축구를 보면 막 이렇게 가만히 보진 못하겠네요. 저는 솔직히 이 TV를 잘 안 보거든요. 네. 제가 나오는 것도 안 봐요. 제가 나오는 거는 더더욱 안 보는데 제가 유일하게 보는 거는 스포츠 채널이에요. 지금도 막 차고 싶고 그래요? 보면? 뭐 지금도 가끔 차기도 차고요. 좀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스케줄이 있어도 손흥민 선수가 나오면 꼭 보고 어. 자야 되는, 박지성 선수가 나오면 꼭 보고 자야 되고, 그런 새벽에도. 새벽에도 꼭 네. 알람을 설정해놓고 자다가 일어나서 봐야 되고. 지금 연예인 축구단 활동해요? 예, 뭐 가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 그러면 날 뭐 완전히 뭐 상대가 안 그리고 되겠네. 선출이신데. 아예 일반인은 아예 상대가 안 돼요. 아, 상대가 안 그래요? 되는 거 때. 같아요. 네, 유찬이보단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래 고등학교 2학년 한참 감수성이 네. 예민한 시절에 네, 네. 내가 이 축구가 아니겠다 하고 결심하고 관둘 때는 굉장히 고통이 컸을 텐데요. 한 1년 정도가 정말 멘붕이라 그러죠. 네. 1년을 거진 뭐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때 당시 뭔가 이렇게 좀 관뒀으면 새로운 걸 도전을 해볼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을 못 하고 굉장히 제 자신이 뭐라 그럴까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시련기를 극복하고 바로 가수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저는 제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조차도 몰랐을 때니까요. 네. 운동에만 전념을 하고 네. 있었을 때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무슨 가요제 한번 같이 신청하자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공부도 그렇게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잘하는 그런 학생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같이 한번 할 것도 없는데 네. 같이 한번 나가보자 네. 라고 한 게 그게 이제 SBS 가요제였어요. 네, 거기에 가요제에서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대상을 타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공부에는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공부는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못했어요. 되게 솔직하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볼 찼으면. 네. 잘했겠어요. 그래도 이제 오디션에 나가서 대상 네. 받으시고 또 후배 중에서 금상 받으신 분이 JK 김동욱 아, 그래요? 아, 예, 진짜 후배가 아니라 선배님이시죠. 아, 그랬어요? 선배님이신데 이제 그때 이제 오디션에서. 금상이 JK 김동욱 형이었고 네. 그 형도 이제 그때는 데뷔 전이었고. 어머. 네. 그 실력자를 누르고 대상을 또 받으셨다는 거고. 저는 참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네. 그 실력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참 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참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를 좀 뭐라 그럴까 좀 행운이 좀 많이 뒤따랐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변에서 도와주셨다는 게 그 친구분도 본인이 네. 상 한번 타보려고 가다가 맞아요. 데리고 갔다가 친구는 되고. 그 친구는 그쵸?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지금 뭐 하고 사는지조차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라 너무 고마워요. TV로 이렇게 보면서. 고마워 친구야. 그 친구가 이렇게. 쟤 내가 데뷔시켰잖니. 네가 시킨 거야. 그러면 두 분 다 그 가수가 되기 전에도 노래하는 걸 좋아했나요? 축구하면서도 그러면 그 회식 같은 데 가면 신유 씨도 먼저 노래하고 막 이랬나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남들 앞에 이 서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낯뜨거워했던 사람이라서 네. 낯을 좀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가 시켜도 잘 안 하는 편이었죠. 아, 그랬어요? 네, 저도 형님이랑 좀 비슷한 게 조금 소심해서 이렇게 시키면은 굉장히 못하던 성격이었는데 음악은 좋아했어요. 음악 만들고. 유찬이가 좀 저랑 비슷해요. 소심하고. 그래서 소유찬인가요? 아닙니다. 배유찬이 되려고. 아이고, 왜요? 그 와중에 대유찬이 되겠어요. 그걸 또 봤네요. 받아야죠. 사실 뭐 두 분이 뭐 이렇게 소심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의 또 끼는 다른 거니까요. 신유 씨 같은 경우는 그 오디션에서 대상을 받은 이후에 소속사로부터 러브콜이 막 쏟아지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1998년이에요. 네, 맞아요. OST를 통해서 발라드 가수로 우선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데뷔 때 부르셨던 노래를 또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진짜 낯뜨거운 방송이네요. 어떡하죠? 부끄러우시죠? 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분이신데? 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저 SBS 드라마 승부사의 OST 약속이라는 노래예요. 네. 근데 굉장히 힘드네. 여자 목소리 같은데? 그죠? 이게 맞아요? 목소리가 본인 맞아요? 씨예요? 맞습니다. 네. 아니 이때 이제 활동명이 신지
맞아요. 그런 시절이죠. 예. 이때 제가 신지로 활동을 했었는데 코요테가 나오기 전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먼저 저를 프로듀싱 하신 네. 분이 김준선 씨였어요, 그때. 그 아라비안 나이트 네. 하시는 그 김준선 씨였는데 그분이 그 만화 중에 무슨 만화가 있는데 그 중에 캐릭터인데 신지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좋아했었대요. 그래서 제 목소리도 약간 여성스럽고 네. 제 외모도 약간 여성스럽고 하니까 이름을 신지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 해서 신지로 나갔었죠. 아니 저런 목소리는 사실 변성기 전에 그쵸, 남자 네.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소리인데 맞아요. 그래요? 변성기 전이었어요. 아, 저 당시 저 목소리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도 변성기가 안 왔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저 때는 정말 한없이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변성기 전이다 보니까. 자유자재로만. 네, 뭐 여성분의 노래도 네. 다 그냥 편안하게. 그럼 내친 김에 노래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네. 네. 이거 봐. 나 여자 목소리인 줄 알았어. 저도요. 또 말하지 않으면 상상을 못 할 것 같아요. 네. 참 새롭네요. 이게 신유 씨가 부른 노래라는 걸 아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게 깜짝 신유야? 놀라셨을 이럴 것 같아요. 네. 네. Run to You? 네, 런투유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도 드라마 OST라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에드 버킷의 OST. 맞아요. OST요. 네, 정말 그 미소년의 음색이 네. 잘 느껴지네요. 이게 신인 때 바로 드라마 OST에 참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저는 사실 이 노래들을 연습을 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네. 바로 녹음을 해가지고 사실 좀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이 노래들이 그 변성기 전에 네, 맞아요. 불렀던 노래고, 네. 근데 변성기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변성기가 오면서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롭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짜증나고 얼마나 그렇죠. 힘들었겠어요. 네, 네. 네. 저 또한 굉장히 힘들고 아. 그래서 또 한 5년이란 세월을 그냥 그랬어요? 보내게 됐어요. 네. 그래요? 데뷔를 하고도. 그럼 뭐 이제 마음적으로 조금 힘들거나 뭐 우울증이라거나 좀 그런 것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울증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우울증이고 뭐 그런 걸 몰랐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좀 가장 힘들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왜 너는 안 나오니? 뭐 이런 압박들 있잖아요. 네, 요즘 네. 왜 안 네, 나와? 왜 너 나온다는데 왜 안 나와? 음.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는 비수같이 막 꽂히더라고요. 그런가?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두 번의 좌절이에요. 첫 번째 축구를 4학년 때부터 했다가 네, 고2 맞아요. 때, 야, 이거 어떡하지 하는 게 한 번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노래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네. 갑자기 또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가 됐을 텐데. 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었나요? 군대가 있었어요. 군대 갔어요? 네, 그때는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를 도망가듯이 저는 네. 갔어요. 도피성. 네, 저는 정말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예. 그냥 저는 군대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가족만 알게끔 하고 갔어요. 군대도 만만치 않은 곳인데. 근데 제가 군대에 가서 예. 참 많이 다스리고 나왔어요. 그랬어요. 마음을. 참 군대가 저한테는 어. 뭐라 그럴까, 많이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저에게 큰 가르침을 준 그런 2년이란 세월이 군대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또 국방부 홍보대사로 또. 지금 군 관계자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신유가 어디서 목 마셨어요? 저는 강원도 화천이요. 이야, 힘든 데서 했어. 화천에서. 그것도 강원도 화천에서. 네, 해서 전방. 예, 전방지대에서 했어. 네, 전방에서 아주
아주 아름답게 행복하게 군생활 하고 왔습니다. 아, 경치는 좋았겠네. 네, 저는 겨울에 춥고요, 여름에 덥고요. 네, 아주 훌륭한 강원도 하천. 네. 네, 제가 보기엔 조만간 국방부에서 연락 옵니다. 그러니까요. 야,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남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군대에서 네. 오히려 극복하고 예. 심신을 단련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정말 준수한 청년이에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들어가야 되나요? 야, 여기에 또 아침에 이렇게 신유 씨가 나와서 네. 우리가 또 노래를 들어봅니다. 일소 일로 일로 네. 박수로 청해 듣습니다. 일소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채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세상 사수에게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 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이 생사구비구비 힘든 날만 있을까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 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일소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감사합니다. 네. 야. 갑자기 듀엣을 해주셨어요. 아니 노래를 들으니까 네. 왜 신유 하는지 알겠네. 저도요, 네. 다릅니다. 아니 감칠맛이 나네 노래. 네, 그 맞습니다. 표정도 그렇고요. 네, 노래 그 음색도 그렇고 너무 좋네요. 진짜 왕자님이라고 아니 그러네. 왜 왕자님인지 알겠어요. 그쵸. 네. 노래 맛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아, 참 낯뜨겁네요. 아니 진짜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야 아, 이거 축구 잘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행이에요, 네. 우리가 이 노래를 못 들을 뻔했어. 그러니까요, 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왕자님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트로트를 싫어해? 어? 이게 어떻게 된 무슨 겁니까?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막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 굴곡이 있어서 군대 가서 정리가 좀 돼서 왔어요. 네. 그 다음에 트로트를 하게 된 건가요? 트로트를
하라 그랬죠. 누가? 저는 부모님이 부모님이? 권유를 해주셨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이야 이제 뭐 어린 친구들이 많이 트로트 음악을 하려고 하고 좋아하기도 네. 하고 하지만 제가 그때 20대 중반 때에는 그 나이 때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진 없었어요. 굉장히 좀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때 당시는. 네. 그죠? 네. 그랬었죠. 저도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하기가 싫었었어요. 발라드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발라드를. 네. 근데 그 주변에서도 그렇고 부모님이 아니야. 신유야 너는 너한테는 트로트 필이 있어. 일명 뽕필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너가 필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도 제가 하기 싫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자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밤 자면서 그럼 내가 뭘 할 게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이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건 운동밖에 없고 운동은 벌써 날 떠났고 네. 발라드 음악도 군대 갔다가 오니까 좀 뭔가가 좀 좀 뒤처진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서먹한 분야가 돼버렸고. 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제는 20대 중반인데 뭘 하고 난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래서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굉장히 절박했죠. 예. 네. 저는 난 뭐 먹고 살지라는 생각이 나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 너무 싫죠. 너무 싫죠. 그 막 차라리 그냥 뭐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한번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가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난 관두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인생을 한번 걸어봤네요.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부모님이 내 아들 신유가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네. 어떻게 그런 보는 눈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이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부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뭔가 영감을 받으셨겠죠. 그래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좀 아셔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희 이제 부모님이 전부 다 음악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를 딱 보신 거죠. 아니 그 예명 신유라는 예명도 어머니께서 지어주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본명이 네. 그만해. 네. 아무튼 그 예명을 어머니께서 지어주시고 무슨 의미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생방이죠? 왜 본명 밝히기 싫어요? 아니요. 그냥 저도 뭐 분명히 좋은데 밝히고 싶진 그냥 않아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럼 얘기해줘요. 뭔데? 뭐 눈빛을 얘기해도 보고 돼요. 네, 신동룡이에요. 신동룡? 네네. 신동룡. 네, 그리고 어머니도 가수 출신이세요. 그러시구나. 네, 70년대 고고 열풍 한창일 때 네. 이제 허니비 시스터즈라고 그래요? 활동하셨고 또 사랑해란 히트곡을 낸 혼성 듀오 라나의 로스포로도 또 활동을 하셨어요. 어떻게 조사를 많이 하셨나요? 제가 또 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러시니까 예. 이 내 아들 노래하는 걸 보고 다 딱 이렇게 알아보신 방향을 거예요. 잡아주는구나. 네. 전에 노래를 하셨던 분이니까.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그 노래 사랑해 당신 예. 정말로 사랑해 이 전 노래를 국민이 너무나 좋아하는. 네 부르셨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 굉장히 대선배님이시죠. 선생님이시고 굉장히 유명했었던 그런 가수신데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이 길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만들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신유라는 이름 예명도 지어주셨으니까. 네, 네. 그 뜻은 뭐냐면 그 종교적인 사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신유의 은사라고 치유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노래로서 치유를 해라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좋은 뜻이네요. 네. 신유.
트로트가 근데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아까 소위 얘기하는 뽕필이 있다고 해서 네. 바로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거나 그렇죠. 트로트 곡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고 싶어도 네. 못하죠. 그러면 어머니가 계속 레슨을 해주셨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저한테 아주 한 1년 정도 혹독한 그런 트레이닝이 있었죠. 네. 근데 굉장히 저한테 그 1년이란 그 시간이 지금의 저의 그 기본기를 만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너무 싫었어요. 그때 당시는 훈련 받을 때는 그렇잖아요. 꼭 힘들고. 할 때는 너무 힘든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딱 그 1년 반 정도의 그 네. 시간의 그 잡은 기본기가 지금까지 쭉 오는 것 같아서 네. 참 저한테는 감사한 시간이었죠. 예. 제대로 배우셨나 봐요, 그죠? 노래를. 맞습니다. 왜냐면 저는 약간 운동을 하면서 참 그래도 배운 거가 참 많아요. 잃은 것도 있지만 네. 사람이 다 잃을 수는 없잖아요. 운동하면서 제가 얻은 것도 참 많거든요. 뭔가 이렇게 하나를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집중력 있게 쫙 그냥 그것만 파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연습의 방법을 아니 근데 아는 거예요. 운동을 네. 했던 사람들이 승부근성도 있고 맞아요. 네. 이렇게 한 집중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야 이게 또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배운 저 신유 형이 좀 부럽겠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다른 부러운 점이 또 있는데 네. 형님이 또 이 가요계 대선배 네.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 선배님께 또 네. 쪽집게 과외를 받은 적이 또 이미자 씨한테 쪽집게 쪽집게 받고. 원래 잘 이렇게 아유. 다른 분에게 조언을 잘 안 해주시는데 이미자 선생님이 보시면은 오. 무슨 얘기지 하시겠네요. 아니,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요. 네. 네,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가요 무대에서 네. 노래하는 걸 보시고 좀 예뻐해 주셨어요. 네, 참 노래 예쁘게 잘한다 네. 해주시고 네. 또 요러한 점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저를 이렇게 대기실로 불러 주셔가지고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무한한 저한테는 영광이고 또 제가 그 말씀하신 거를 아직까지도 제 가슴속에 머릿속에 담아두고 노래를 하고 있고요. 그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요? 조언의 내용이? 말 안 해드릴래요. 아니 근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런 무대에 이제 대선배 가수분들하고 쓰잖아요. 네. 그럼 신유 씨 노래를 들으면은 이미자 씨를 비롯해서 대선배 트로트 가수분들이 이 친구는 나훈아 씨의 뒤를 이을 만한 트로트 황제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대요. 다시 한번 놔두어 지금 멘트인데. 알아보신 거죠. 오늘 제가 회식을 싸야 되는 지금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럴 상황인가 봐요. 예. 아니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저한테는 굉장히 과찬이시고요. 네.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네. 아니 근데 그런 아까 제가 노래 잠깐 그 전에도 신유 씨 노래를 들었지만 네. 이렇게 가까운 데서 직접 들어보니까 진짜 감칠맛 있는 가수예요. 맞아. 네. 그 노래가 뭐라 그럴까요? 여자 가수들은 왜 트로트 부를 때 간드러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남자 가수들한테서 간드러진다 이렇게 그런 느낌 잘 못 받아요. 근데 신유 씨 노래에서는 그런 것과 함께 뭔가 기름진 게 아니고 그 있어. 다시 밀고 당기기도 잘하고. 네. 그런 감칠맛 있어요. 가슴이 약간 찌릿찌릿해지면서 그런 게 나아요. 예. 어떻게 쥐구멍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이거 또 트로트를 싫어했지만 네. 이게 운명이라서. 네,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운명이 있어요. 네. 자, 마지막은 행사의 황제 팬덤 클래스입니다. 네. 이건 저도 알고 있어요. 신유 씨의 팬덤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워낙 훤칠한 키, 수려한 외모 이런 건 부수적인 거고 트로트를 대하는 진심 어린 자세라든지 어마어마한 실력이 뒷받침돼서 트로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팬덤을 구축하셨다고 이건 진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최초로
트로트계에서는 원래 이런 아이돌에서 이렇게 팬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는 없었는데 최초로 이제 풍선과 플랜카드를 들고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최초예요, 형님이. 트로트계에서는. 근데 아이돌처럼. 그 풍선이 뭐 분홍색 풍선이라는데 맞습니다. 색깔을 정한 이유가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우리 팬분들이 정하신 거죠. 저도 왜 핑크색인지는 잘 모르고요. 네. 네. 네, 그분이 좋아하셨나 봐요. 정하신 분이. 그래서 이제 신유 씨 하면 분홍색 풍선이 떠오르게 된 거고요. 네, 근데 사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계가 좀 주춤하기는 하지만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창 바쁠 때 한 달에 행사를 평균 60개를 60개면? 다니셨다고. 이 정도면 매일 2개씩 하는. 하루, 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자동차가 남아나질 않겠어요. 아니, 우리 유찬이도 아마 많이 행사 많이 다녀봐서 알겠지만, 아닙니다. 진짜 많이 했었죠. 네, 많이 했었고, 정말 차에, 링거를 꽂고 다닐 정도로. 진짜요? 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참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뭐든지 이렇게 지나고 보면 다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로 바쁘셨냐면 제가 가는 무대마다 계셨어요. 가는 곳마다. 네. 제가 유찬 씨를 따라다닌 거예요. 몰랐죠? 몰랐네요. 야, 그 정도면 정말 저 수입도 만만치가 않았을 텐데. 아, 네, 뭐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셔서 뭐 돈도 많이 벌기도 했고요. 그래서 또 수입뿐만 아니라 어떤 뭐 행사 업체에서는 신유 형을 이제 섭외하려고 네. 헬기까지 그 정도예요? 네, 띄웠다고. 형이 이제 없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 헬기를 띄웠다고. 맞나요? 이거 진짜예요? 헬기를 탈 뻔했죠. 헬기를 탈 뻔했는데 결국에는 못 탔어요. 시간이 안 돼서. 네. 그리고 저녁이라 헬기가 뜰 수가 없는 시간대여서 그렇지, 위험하지. 헬기를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못 탔었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예요. 저는 좀 궁금해. 이런 어마어마한 인기나 대접을 받으면 좀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데요? 저는 뭐 그런 거 없는데 뭐 이렇게 막 저는 사실 좀 유찬이도 알겠지만 네, 맞아요. 네. 약간 저는 약간 한결 같은 스타일이에요. 뭐 그런 거 그게 좋아요. 연연하지 않고 똑같으십니다. 네, 그냥 그런 거가 뭐 해서 우쭐한다거나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네. 그것도 부모님 영향일 거예요. 부모님 워낙 부모님도 또, 이미 네. 그런 인기를 누려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격 자체가 좀 까칠한 면이 있어요. 제가. 근데 한결 같아요. 한결같이 까칠한데 근데 좋은 아니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돼서 까칠한 줄 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까칠해. 원래 까칠해요. 원래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런 성격이 네. 운동을 해도 잘했을 것 같아요. 강단이 운동하는 선수를 보면 이렇게 약간 까칠해요. 까칠한 면이 맞아요. 있는데 선수들. 한결 같아. 네,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잘해요. 저는 변함이 없거든요. 네. 네. 어릴 때부터 항상 이래 왔어서 그러면 오래 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아마 이 근데 이게 변함없는 매력이 있어서 자꾸 좋아요. 휘둘리고 막 이렇게 좀 소위 얘기해서 뜨면 막 이렇게 우쭐대고. 됐다가 내려가면 또 막 이렇게 되면 네. 옆에서 보는 사람도 피곤해. 근데 한결같이 까칠하면 쟤 원래 그래. 원래 저렇구나. 그리고 저는 이것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보여야 되니까 이런 것도 못 하고요. 그렇다고 이렇게도 못 하고. 그냥 저는 항상 제 성격 그대로 그냥 가는 근데 거죠. 연예계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잘 보이겠다고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저는 그것도 사람 못해요. 비굴해 보여. 별로야 그것도. 이게 별로 네. 이렇게 앞에 상대하는 사람들 쟤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애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그 까칠 성격 괜찮은 거예요. 근데 까칠할 때만 하거든요. 자 여기서 두 분이 같이 나오셨으니까 네. 두 분이 같이 부르는 노래 하나 좀 들었어요. 아, 노래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듣고 싶었던 노래를 오늘 또 불러주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이 노래는 이명웅 씨와 듀엣으로 부르면서 다시 또 화제가 된 곡이기도 합니다. 신유 씨에게 나쁜 남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유 씨 혼자 이 노래는 좀 아니,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할 줄 아니? 제가 이 노래 어려워서 네. 제가 뒤에서 서포트만 하겠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알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네. 예. 네. 예, 그럼 같이 박수 가죠. 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서. 더 이상은 아니란고 당신도 나도 알잖아 뜨거운 그 눈물만 여기가 끝인가 봐요 추억이 남아있는데 당신과 나 사랑한 건 하늘도 땅도 알아요 당신을 다시 한번 안고 싶지만 한 번 더 안아달라 그 눈으로 말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란고 당신도 나도 알잖아 뜨거운 그 눈물 마르거든 잊어요 나쁜 이 남자 이것이 정인가 봐요 가슴이 무너지는데 당신과 나 어쩌자고 그 약속 잊었던가요 당신을 다시 한번 안고 싶지만 한 번 더 안아달라 그 눈으로 말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란고 당신도 나도 알잖아 뜨거운 그 눈물 마르거든 잊어요 나쁜 이 남자 야, 노래가 맛있어. 예, 예? 클래스가 다릅니다. 아, 진짜 그런데요. 이 나쁜 남자를 잊으라고 하는데 못 잊을 것 같아요, 다. 그렇죠? 아니, 이게 트로트가 깊이가 있네. 근데 사실은요, 저희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많잖아요. 네, 많죠. 네. 그래서 노래를 들어보다가 또 그 오랫동안 트로트 하셨던 분들 노래를 들으면 조금 다른 느낌으로 오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신유 씨는 젊은 트로트 가수인데 그분들의 느낌을 받네. 깊이가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신 거죠, 트로트 음악을? 제가 지금 12년, 12년. 트로트만 12년째 네. 하고 있습니다. 뭐, 저, 한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가? 축구하다가 내 인생이 잘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퍼포먼스의 위주의 노래들도 네. 많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노래할 때 약간 집중하는 거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몰입도가. 예. 그래서 항상 그거를 제일 1순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인상이나 뭐 내가 어떻게 예쁘게 보일까, 뭐 퍼포먼스 네. 이런 거보다는 정말 이 노래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제일 첫 번째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그게 예, 느껴지죠. 약간 그래서 그런 빠져들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아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년 전인가 어디 방송에 나가서 예. 이 트로트도 네. 그 지금 아이돌들처럼 네. 폭발적으로 한번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다면서요. 예, 맞아요. 좀 그때 당시는 사실 우리가 음악 트로트가 굉장히 좀 뒤처져 있었을 때요. 네. 선배님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고생하시고 또 많이 이렇게 홍보도 하셨지만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트로트도 한번 정말 아이돌처럼 큰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얘기대로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유찬이 후배도 있지만 후배들이 너무나 요즘에 사실은 선배님들이 다 닦아놓은 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후배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끔 만들어줘서 저는 후배들에게 참 감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또 이런 후배들이 지금 이렇게 큰 붐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는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길이 있다라는 거를 후배님들이 알고 있었으면 알고 있어요. 네. 알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유찬 씨도 앞으로 계획이나 뭐 얘기 못한 게 있으면 한 말씀만 네, 간단하게. 저는 묵묵히 형님의 뒤를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찬이가 참 재능이 많아요. 네. 재능이 많아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참 보여줄 게 참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네. 앞으로 좀 많이 우리 네. 후배 유찬이도 많이 사랑을 해줬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많이 불러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신유 씨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소유찬 씨도 앞으로 더 많은 활약 네.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화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연예 전문 기자 김서지 배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예계 소식 짚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연예계에 또다시 비투 논란이 터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로 대세 배우로 떠오른 사람이 있죠. 바로 한소희 씨인데요. 한소희 씨 모친의 비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18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부부의 세계 연예인 엄마 사기라는 제목의 이 폭로성 글이 게시가 됐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소희 씨 어머니가 만든 개모임에 이 글쓴이가 들어갔고 또 매달 245만 원씩을 넣었다고 하는데 이후 소식이 끊기고 3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1,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소희 씨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한소희 씨 측은 폭로글이 게재된 다음 날이죠. 지난 19일에 직접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사과글을 올렸는데요. 5살 즈음에 부모님의 이혼 후 할머님의 보살핌 아래 자란 가정사를 밝히면서 피해자분들과 이번 일을 통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소희 씨는 20살 이후죠. 데뷔 후에 채무자들의 연락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과 활동을 내세워서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한소희 씨 친구들의 증언이 또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한소희 씨가 평소에 의리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소희 씨의 측근들은 한소희 씨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돕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 동창은 제 친구 소희는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없다고 놀림받아도 그저 해맑게 웃던 애였고 졸업식에 할머니가 와도 부끄러운 기색 없이 행복해하던 아이였으며 갑자기 어머니의 잘못으로 소희가 비난받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탤런트 김세아 씨가 비밀 유지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탤런트 김세아 씨는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지난 4년간의 공백을 설명을 합니다. 상간녀 일명, 상간녀 스캔들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한 건데요.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저 때문이라고 했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다. 너무 무서워서 나쁜 생각까지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방송에서 지난 공백을 얘기를 하면서 비밀 유지 위반이 됐다는 건 그 전에 어떤 약속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김세아 씨가 언급한 한 부부 중에 아내 A 씨와 김세아 씨는 조정 당시에 비밀 유지 조항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양측은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A씨 측에서는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서 해당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김세아 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비밀 유지 조항을 어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아 씨가 방송에서 언급한 이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라고 해서 사실 파장을 낳고 있는데 김세아 씨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했고 또 마찬가지로 A 씨의 명예까지 훼손이 됐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서 김세아 씨 측 입장은 어떤가요? 네, 김세아 씨는 비밀이 아닌 대중이 이미 아는 사실과 내 심경만 추상적으로 밝혔을 뿐이고 상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일은 나 역시도 다시 떠올리기 힘들고 언급조차 괴로운 일이다. 복귀와 활동 재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세아 씨는 이 A 씨가 계속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면은 나도 참지 않겠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떳떳하게 살기 위해 맞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호중 씨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죠. 이제 김호중 씨를 둘러싼 이 논란과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였었던 분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입영 예정이었지만 입영일까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 입영 당일 새벽에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 입원했다라고 병역 관련의 의혹을 폭로를 했습니다. 네, 김호중 씨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호중 씨의 소속사 측은 지난 11월 25일 경연 도중 혈변을 하는 등 계속 몸이 아픈 사유로 급하게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서를 받았고 김호중은 합당한 사유와 정확한 절차를 통해 병무청에서 군 입대 연기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는 비 오던데 오늘이 어쨌든 대서라고요. 네, 1년 중 가장 덥다는 날이고요. 또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도 내려진 만큼 오늘 더위에 대한 대비도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